이재명이 앞선이 중단, 공표 조사도 손댔다. 검찰이 비공표 여론조사뿐 아니라 공표용 대선 여론조사도 작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 여기서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검찰. 자, MBC에 검찰 소스가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균열, 윤석열을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고 하는 세력들이 법도 어기고 헌법도 어기고 질서 시스템 다 무시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이런 균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시대의 흐름이 이런 곳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검찰 소스, MBC에. 자, 여론조사 관련자들이 통화 녹음을 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앞서 나간 조사는 중단시키자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 2022년 2월 3일 대선 한 달 앞두고 TV토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4명. 그 다음날 윤석열 지지도가 44.3, 이재명 후보를 6.3포인트 앞선다는 여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냐?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고 조사업체 PNR 여기입니다. TV토로 전날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2,001명 휴대폰 RDD. 자, 휴대폰 RDD 여론조사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법으로. 조작이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여론조사 관련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2월에 이미 공표 여론조사도 건드렸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지금 와서 MBC로 새어 나온 거예요. 검찰 내부에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아시겠죠? 12월에 이미 갖고 있었어, 검찰은. 이재명이 당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 윤석열은 조작된 여론조사에 힘을 입어서 당선됐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0.7%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 말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검찰 내부에서 MBC로 새어나갔다. 강혜경 씨 휴대폰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을 검찰이 분석한 거다. 2022년 2월 2일 강혜경 씨랑 서명원 PNR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다시 한다는 취지로 대화했다고 통화 요지를 적었습니다. PNR 서 대표 강 씨에게 여론조사 2건 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검찰이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이재명 지지도가 올라간 조사 나오면 중단시켜. 여론조사 2건 진행했는데 이걸 비밀로 하자. 자, 공표용 여론조사는 건드린 적 없다라고 PNR이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공표용 여론조사에도 작업 정황이 확인이 됐어. 당시 이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 나갔다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이 인용 보도를 했어. 언론 니들 사과 안 할래 이 새끼들아? 니들이 윤석열을 이 괴물놈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범이야. PNR 듣도 보도 못한 이 여론조사를 엄청 퍼다 날라줬잖아 니들이. 양아치들. 조사 2개 돌려 합치기도 윤 잘 나올 때까지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를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날 때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명태균이 2월 3일 아침 오전 11시 윤석열이 이기는데 내가 볼 때는 저녁까지 해가지고 어차피 발표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부터 윤석열에게 유리한 게 아니었어. 조사 첫날 오후 서명원 PNR 대표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게 나온다. 그러면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어떻게 할 거냐? 조사를 멈추고 다시 할까? 물으니 돈이 들어도 멈추고 다시 하자. 해서 조사를 중간에 멈췄다. 일단 조사를 2개 돌린 뒤 어떤 것을 살리는 게 나을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참, 나 진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니 여론조사를 새로 하나 더 하자는 거야. 새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10% 앞서게 나왔고 하다 멈춘 여론조사도 계속하니 윤석열이 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어. 강혜경 씨가 못해도 4포인트 차이가 나야 한다 하자 서 대표는
차이가 너무 줄어 문제가 되면 두 조사를 합산해버리고 라고 말했다. 서명원 대표는 MBC의 표본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두 개를 합쳤다고 했어. 윤석열이 각각 10%포인트, 3%포인트 높게 나온 걸 합치니 6.3%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 서명원은요, 의뢰자가 원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명태균이라면 윤 후보가 10%포인트 높게 나온 조사만 공표하자고 했을 텐데 내가 그런 조작을 막은 거다. 편법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 야, 진짜 뻔뻔하다. 진짜 뻔뻔해. 언론사를 끼면 표본을 몇 명으로 할지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표본수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다. 이런 행태만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야! 미래한국연구소가 PNR과 함께한 대선 관련 공포 여론조사만 모두 58건 공표 여론조사만 58건. 근데 PNR 대표는 평상시에 그러지 않았다. 그걸 뭘로 믿니 이 새끼야.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게 검찰 소스로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0.7% 차이로 이재명이 떨어졌어. 그런데 PNR이 발표한 게 58건, 윤석열이 유리하게 나온 이 PNR 조사 58건인데 기성 언론들이 듣도 보도 못한 PNR이 조사한 걸 가지고 계속 대서특필하고 뿌리고 여론화시켰어.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었잖아. 조작된 여론조사로. 도둑 맞았죠. PNR, 명태균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PNR의 여론조사를 그냥 동네방네 떠들어준 기존 언론들, 니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미치겠죠. 도둑 맞은 겁니다. PNR 조사만 조져놨었으면요 넉넉하게 이겼을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꽤 먹혔거든요. 이게 먹히고 나서 김어준이 이거 여조 가스라이팅 너무 당했다. 여론조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을 만든 겁니다. 그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번 총선 우리가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론조사 꽃이 없었으면 또 이런 놈들이 장난질을 치고 총선에서 여론 흔들리고 크게 이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대선 때 여조 가스라이팅이 엄청 심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조중동이나 이런 놈들이 PNR 같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거를 일면에 막 실어주니까 그걸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놈들은요,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이기는지, 어떤 반칙을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몸으로 막아준 게 김어준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10억 다 태울 거야. 전화 면접 3,000샘플, 그리고 주말에 조사하는 건 또 2,000샘플, 합의 5,000샘플 일주일에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ARS 15,000샘플, 합의 2만 샘플씩 매주 돌릴 거다. 여조 가스라이팅이 먹힐 수가 없어요.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구독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돈 줄게! 여조 가스라이팅 막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대선에 여조 가스라이팅이 엄청 먹혀 들어갔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조작 증거. 공표 여론조사까지 손댔어! 이준석, 공표 여론조사만 아니면 괜찮다며. 뭐가 괜찮냐? 법 잘 정비해야 돼요. 여론조사 업체 관련돼서 더 허들 높이고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해야 될 일 엄청 많다는 거 아시겠죠? 내란 세력들 뿌리 뽑아야 되죠. 헌재, 의미 없어진 헌재 없애야 되겠죠. 기득권 카르텔들 박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노무현도 못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못했고 문재인도 못했어. 우리가 민주당을 더 감시하고 민주당 개혁에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주고 해야지만 드디어 개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민주 세력이 정권을 3번이나 잡았지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거든. 우리가 바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지선, 총선 압도해서 이기고 총선에서 200석 먹어서 개헌하고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200석 이상 먹어야 다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파면됐다고 아유 우리 할 일 끝났다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과정이 쉬울 것 같아요? 기득권 카르텔들이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이제 물러날게요 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할 일이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어. 태산 같아 할 일이. 근데 벌써 지치면 돼요 안 돼요? 지치지 말아야겠죠. 하나씩 해 나가는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못합니다. 만들어야죠. 200석 어렵다. 어렵죠. 한 정당이 200석을 먹은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죠. 자, 우리가 얼마나 장기 레이스를 해야 될지 보이시죠? 이제 감 잡히시죠? 지칠 생각은 사치야. 아시겠죠? 지치지 말아야 돼. 이재명은 대통령을 도둑 맞았어요. 저것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뭉치고 움직입시다. 행동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꿉시다.